채권 관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 부실 채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직의 역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채권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 관리도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채권 관리 업무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보면 뭐 이렇게 쫙쫙 프로세스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보면 많이 접해보시 않은 분들은 보면 이 채권 관리가 보면 보통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그죠? 한계일까? 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무 범위일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될 것 같아요. 이 채권은 보면 돈을 있잖아요. 돈을. 그죠? 회수했을 때 다 끝나는 거다. 간혹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회사에서 보면 이제 대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손 처리하고 보면 뭐 부의 채권을 만들잖아요. 상각 채권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뭐 500만 원 잔액이 있었다. 그걸 갖다 뭐 1,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보면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물론 이제 보면 회계 처리 약상은 많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손이라는 게 보면 회계 약상의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용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받지도 못하는 것 갖다가 손비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만큼 이익에서 빼줘서 법인세를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쪽에 보면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보면은 간혹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채권 관리 프로세스에서 보면 우리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우리한테 거래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보면 가서 우리가 건의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그죠? 여러 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거기다가 이제 물건 주지는 않죠. 공사해 주지 않고 서비스 제공하지 않죠. 그 제의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죠? 어떤 신용조사를 하죠. 과연 이 사람이 약속을 지켜서 내 파트너로서 계속 가면서 결제, 즉 돈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변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어느 정도 많이 판단되지만 또 기업에서라든지 요구하는 또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신입사원이나 오래된 사원이나 어떤 거죠. 같은 툴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죠. 봐야 될 까지 10가지 포인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매출액 증가율,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업종에 어느 정도 종사했는지 나름대로 보면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적인 거 이런 걸 평가해서 보면 이제 거래선이 그죠?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드롭시키고 그냥 거래 안 할 거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우리 보면 이제 계약 가는 거죠. 계약 관리. 그죠? 계약이라는 게 이제 구두로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보면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번 책임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문서로 많이 쓰죠. 물론 구두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는 구두 계약을 한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혹시 인수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납품증 그런 건 하나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다툼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증인보다 한 장의 문서가 낫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거?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건 줘야 되는 거고요. 공사해줘야 되는 거고,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된 길에 돈이 들어오면, 대금이 들어 수금이 되면 정상 채권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에서 제일 좋은 거면, 거래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선수금 받고 하는 게, 돈 미리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보면 현금이란 거죠. 할 때 맞바꾸는 거, 현금 들어오고 바로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면 우리가 담보를 받고 거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신용을 했든 담보를 했든 돈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부실이에요. 이 부실이라는 게 상대방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되고 당연히 부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니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즉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권은 다 부실 채권이에요. 단 우리 쪽에서 그죠? 어떤 귀책 사유, 우리 쪽에 제품의 하자라든지 내가 그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부도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다 독촉을 하죠. 전화상 독촉, 또 이런 분들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경우보다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내죠. 그죠? 우리 안내문이나 최고서 이런 걸 보내고요. 그런 걸 보내고. 그래서 안내문 같은 건 우리가 보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이런 데 보내줄 수 없고요. 최고서 보낼 때는 어디가 좋죠? 그렇죠? 법원 우체국이 좋죠. 그렇게 되면 법원 소인 자체가 뭡니까? 무슨 법원 소인 우체국 찍히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한테 가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그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안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뭔가니 이제 보면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데
어차피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사소송 들어갔다가 집행관 승소 받아도 나중에 재산이 없으면 남는 게 종이 한 장, 판결문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관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압류,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이나 법인, 채무자에 대한 주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혹시 또 우리 물건이 가 있다, 권리가 가 있다면 처분하지 못해 가처분을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고 공격과 방어를 하고 여러 번 재판이 승소가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강제집행, 부동산은 강제경매, 채권은 유체동산, 채권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유체동산 압류라든지 빨간 딱지명 붙이는 거.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거는 이제 회계부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대손 기간 만료, 대손도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요건이 되면 이제 대손 처리하고. 그리고 보면, 간혹 보면 이제 보면, 자, 끝났다 그러는데 끝난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보면 관리할 채권들 있죠. 현재는 그 대손까지 갔지만 거기 주체문자라는 보증금이 개인인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들은 우리가 보면 혹시 집행권이 없다. 반드시 받아놓고 뭡니까? 10년간 시효를 연장시키는데 그동안에 뭐예요? 재산이 있는 점인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죠? 탐색. 이런 게 중요하고요. 시효가 10년이 끝났어도 뭐예요? 다시 시효 연장 소송을 통한다든지.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연장 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 보면 재산 명지 신청이라든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어떤 우리 할 수 있는 조치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보면 그 사람 재산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본점 같은 건 법인은 본점 주소라든지 지점 주소. 개인 같은 건 주민등록 초본할 때 보면 주소 변동이 뭐 5-6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재산 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조회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시간에 저희는 채권 관리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각계 우리 강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면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시간을 두고서 근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면 우리가 채권 관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그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가면서 거기에 이제 보면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또 우리가 할 사항들 모든 걸 그쵸? 우리가 법대로 하지는 않아요. 채권은 뭡니까? 회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멋있는 플레이, 그죠? 멋있는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일단은 뭡니까? 손실을 예방시키면서 최소화시키면서 나가는 조치들이 중요한 거죠.